자, 이번에는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몇 개를 보면서 일반화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수의 제곱근. 제곱근이라는 건 뭐냐면 제곱해서 어떤 수를 나오게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4의 제곱근 이거는 했었잖아요. 4의 제곱근. 이거 어떻게 됐어요? 제곱해서 4 나오는 수 뭐 있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맞죠? 자, 만약에 2의 제곱근은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수의 제곱근은 전부 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음수의 제곱근까지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음수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음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3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어떤 값을 제곱하면 될까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케이스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복소수까지 배우면서 제곱해서 이제 마이너스 3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누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요렇게 이 친구가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맞잖아요. 루트 안에 이제 마이너스를 넣는다면 제곱을 해버리면 여기에 루트는 사라질 것이고 마이너스 3만 나올 겁니다. 맞죠? 자, 근데 복소수에서 우리가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루트 3i 요렇게 쓰면 자, 요거는 어떻게 이 친구를 제곱하면 3이 되고요. 그 다음 i를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를 제곱해도 마이너스 3이 될 것이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도 역시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은 실제로 같은 값이라는 겁니다.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는 같은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쌤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보면 양수 a에 대하여 자, 루트 마이너스 a. 자, 양수 a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음수고요. 루트 안에 음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양수만 남겨두고 바깥에 i를 빼도 같다라는 겁니다. 같은 수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a, 이 음수죠.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i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요 얘기를 우리가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음수의 제곱근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헷갈리기 쉬운 게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데 요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있는 경우는 반드시 i를 밖으로 빼고 계산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자, 요 친구를 계산할 때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i 이렇게 변형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 것처럼 양수일 때는 합쳐줄 수 있죠. 루트 6i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실제로 요 값은 누구랑 같냐면 루트 마이너스 6과 같아지는 겁니다. 맞죠? 근데 요렇게 일반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루트 그래서 보면 특징이 2와 마이너스 3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요 느낌입니다. 지금 현재. 자, 마찬가지예요. 요 문제도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루트 2i 밖으로 뽑아냅니다. 그리고 곱하기 루트 3이죠. 그러면 양수니까 그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루트 6i가 되고 결국 이거는 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6과 같은 값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2와 3을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됐네.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착각을 하기 쉬운 케이스가 있어요. 자, 3번 같은 케이스를 가지고 오면 얘는 보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가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2와 3을 곱해서 루트 6인데 i와 i가 곱해져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된다. 원래 우리가 루트 안에 계산을 했을 때처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그냥 6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곱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온다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된다
라는 사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개가 플러스고 한 개가 마이너스일 때는 그냥 그대로 계산했는 결과랑 똑같은데, 한 개가 마이너스 한 개가 플러스일 때는 그대로 계산했는 결과와 똑같은데,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두 개를 곱하고 나서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자, 4번을 한번 볼게요. 자, 4번을 보면, 자, 요것도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요렇게 표현을 해줘야겠죠. 루트 3i 분의 루트 2 요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근데 루트 3i니까 저 유리화가 아니고 실수화를 해줘야겠죠. 실수화를 하기 위해서는 i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마이너스 루트 3 요렇게 될 거고, 분자는 루트 2i 요렇게 되겠죠. 이거는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와 루트 3분의 2i 요렇게 될 것이고, 맞죠? 이거의 의미는 i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요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자,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일 때, 루트 안에 숫자가 양수일 때는 합쳤는데, 합치면 그대로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는데, 앞에 뭐가 온다?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는다라는 거 특징이네요. 그대로 그냥 합쳐지는 게 아니고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붙이고 합쳐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낼 수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분모가 양수, 분자가 음수인 경우입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루트 3분의 루트 2i가 될 거고, 양수니까 합쳐줄 수 있죠. 루트 3분의 2i가 되고, i를 이번에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루트 3분의 마이너스 2. 원래 있던 숫자들을 그대로 근호 안에 집어넣는 꼴이 되네요. 맞죠?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둘 다 음수인 케이스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둘 다 음수인 케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3i 분의 루트 2i가 될 것이고, 맞죠? i와 i는 약분되고, 양수니까 그대로 합쳐주면 되겠죠. 루트 3분의 2가 된다. 그 말은 요 루트 3과 루트 2 그대로 분수를 써서 안에 집어넣는 꼴과 같아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역시 분수 형태일 때는 어떻게 되냐? 둘 다 분자 분모 둘 다 음수일 때는 그냥 합쳐준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분모가 양수 분자가 음수인 경우 요 5번과 같은 케이스도 역시나 그대로 합쳐준 거랑 똑같아요. 근데 4번과 같이 분모는 음수 분자가 양수인 케이스는 합쳐주고 나서 앞에 마이너스를 빼내야 된다. 요 사실을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반화를 시켜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A가 음수고 만약에 B가 음수라면 A가 음수고 B가 음수이면, 자, 요거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어떻게 둘 다 음수인 상태입니다. 어떻게 계산이 된다고요? 마이너스 루트 AB 요렇게 계산이 되고, 둘 다 음수인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고 했습니다. 다른 케이스 나머지 경우, 그러니까 뭐 하나가 양수거나 둘 다 양수이거나 나머지 케이스는 어떻게 된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그대로 루트 AB가 되면 된다.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면 되겠죠. 맞죠? 분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수일 때는 자, A가 음수 그 다음에 B가 양수이면, 자, 이게 뭐냐면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이면, 양수라면 어떻게 되면 돼요? 그대로 A분의 B 합쳐준 데서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게 맞고요. 그 나머지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경우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죠? 나머지 경우라는 건 A가 양수고 B가 음수거나 아니면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인 케이스 세 가지를 모두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루트 A분의 루트 B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루트 A분의 루트 B로 써주면 된다. 이렇게 일반화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응용 문제도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응용 문제도 새로운 영상을 따로 찍지 않고 바로 응용 문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두 등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하나는 첫 번째는 이렇게 이 등식이 만족하고요. 두 번째는 이 등식을 만족한다.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한번 봅시다. 두 개를 곱했는데 그냥 그대로 곱했는 값에서 마이너스가 하나 튀어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A-5도 음수가 돼야 되고 1-A도 음수가 돼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맞죠? 요 사실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이건 뭡니까? A는 5보다 작아야 되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는 1보다 커야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사실에서 1보다는 크고 A가 5보다는 작아야 된다. 요 범위를 우리는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첫 번째 A의 범위입니다. 1번.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분수가 요렇게 루트 안에 합쳐지면서 또 역시나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왔네요. 맞죠? 분수가 합쳐지면서 분수가 합쳐지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다. 그 말은 아까 전에 쌤이 얘기했습니다.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가 되면 돼요. 자, 다시 쓰면 자, 써볼게요. 분모가 음수다. A-4가 음수고 A 플러스 1은 양수가 되면 된다. 즉 A는 4보다 작고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된다. 요 사실에서 두 개를 합치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A가 4보다는 작으면 된다. 요 범위가 두 번째 식입니다. 맞죠? 자, 근데 요 두 가지 등식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1번과 2번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보다는 크고 A가 뭐보다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4보다는 작은 범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 사실 뭐 2하고 3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2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쌤이 여기서 한 가지 또 부등식에서 팁을 하나만 더 줄게요. 지금은 숫자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조금 복잡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2보다는 크고 A가 155보다는 작은 요 사이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155에서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자, 여기에 마이너스 2라는 건 뭐냐면 뒤에 숫자에서 앞에 숫자를 빼는 겁니다. 빼서 지금 여기 등호가 하나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부등식에서 등호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는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됩니다. 둘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래서 몇 개가 된다? 152개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앞에나 뒤에나 등호가 하나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뒤의 수에서 앞의 수를 빼면 정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만약에 둘 다 등호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의 식에서 뒤의 값에서 앞의 값을 뺀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등호를 하나만 포함하면 그냥 빼면 되고요. 등호가 없을 때는 하나를 더 빼주면 되고 등호를 두 개를 포함하고 있을 때는 뒤의 값에서 앞의 값을 뺀 다음 하나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쉽게 계산을 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